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이 비디오의 운영자는 놀랍게도 한국인이었습니다. 이 사이트 내에는 생후 6개월 아이의 영상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의 이름은 손정우. 불과 우리에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크웹이란 건 굉장히 먼 이야기,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범죄가 얼마나 진화하고 있는지, 얼마나 끔찍해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대처가 너무 늦은 게 아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손정우, 그의 범죄 사실.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 8일부터 2018년 3월 4일까지 충남 당진시의 모 아파트 모호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사이트를 만든 후 평소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왔던 그리고 모아두었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10기가가량을 이 사이트에 게시하며 성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 회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고, 회원들이 이 사이트의 음란물을 게시를 만약에 한다면 다른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서, 판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좀 내용이 자극적이지만 있는 내용이라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자 쌍둥이 아이들이 나체로 음부를 보여주는 내용 영상을 비롯하여 3055개의 음란물을 게시, 4013명의 회원에게 7293회에 걸쳐,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 약 4억 667만 4621원을 지급받고 판매하였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이게 바로 그의 범죄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손정우를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옹호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2020년 5월 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나의 글이 게시됩니다.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주세요. 자신을 다크웹 운영자인 손정우 아빠라 말한 글쓴이. 그는 이 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나이가 이제 24살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아이입니다.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강도, 살인, 강간미수 등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다 키워놓은 아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세요. 아들을 영영 다시 볼 수 없는 미국에 보내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국내 사건 관련 콘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분들은 여러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일단 공통적인 건 손정우, 그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고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1심의 형량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즉 석방이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검사는 말도 안 된다 라고 하고 항소를 하였고 결국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나와 바로 지난달이었죠. 2020년 4월 27일 출소합니다. 물론 출소되자마자 다시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위에서 읽은 게 손정우의 아버지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의견이 갈라지는 이유는 손정우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대로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한국에서 처벌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동의하시는 분들, 아니다 말도 안 된다, 외국에서도 분명히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 이건 보내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 의견이 분분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누구의 의견, 누구의 말이 맞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니 말이죠. 우리의 골자 흔들리지 않습니다. 손정우는 잘못됐고 대한민국 법은 너무 약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이후의 판단에 대한 생각에 좀 더 도움이 되고자 이 내용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들어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탁드립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다 같습니다. 자, 일단 대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손정우 아버지의 글을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진위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 법원에 탄원서가 제출됐는데 이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데요. 저 아마도 이건 진짜일 가능성이 높은데 탄원서 내용을 그대로 올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이 매우 깁니다. 그리고 맞춤법도 많이 틀려있고 내용이 조금 중구난방으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용이 탄원서라는 건 당연히 판사님께 법원에 조금만 선처해주세요. 좀 이해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공개됐을 때도 우리에게 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국민에게 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법 앞에 하는 얘기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중구난방한 글을 크게 나누면 첫째, 사죄를 드린다라는 내용과 불우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정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손정우가 4살 때 IMF를 겪으면서 경제적 이유로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아픈 할머니 밑에서 키워졌다. 읍내와 떨어진 곳에 살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외로울 것 같아 컴퓨터를 사주게 되었고 그때부터 늘 컴퓨터와 함께 살았다. 아빠인 본인은 일터에 매달려서 그렇게 아이를 돌보지를 못했다. 그리고 점점 성장하며 학교를 가는 날보다 가지 않는 날이 매우 많았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받은 내용 쪽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사실인 내용으로 어느 정도 확인됩니다. 1996년생 손정우는 충남 당진에 있는 합천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서야중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랑 살짝 다른 게 있습니다. 당시에 학교를 다닐 때도요, 뭐 예를 들면 게임을 프리서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등가 혹은 중학교 때는 비아그라를 총책으로 판매했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자퇴를 하고 난 이후에 검정고시를 준비할 때도 주변 친구들한테 나 음란물 사이트 운영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잠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정말 이런 범죄를 일으킨 것이죠.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은 아버님 정확히 아들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던 게 맞는 겁니다. 알고 계셨으니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적어놓은 범행 동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커오다가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보자고 시작한 것이었고 아마 이게 판결문에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당시에 수사할 때 검사 앞에 판사 앞에서 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나중엔 우리 가족이 조그만 전세 사는 것을 좀 안타까워서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과정 중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범행 동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범행 동기가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돈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근데요, 처음에 재판 판결문에도 똑바로 적혀있는 내용인데 그 아파트에서 그렇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아이가 그 엄청난 돈을 법니다. 맨날 집에만 있다고 하시고 알고 계셨으니 말이지. 다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아이가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자, 여러분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맨날 집에 있고 학교도 잘 안 다니고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맨날 컴퓨터만 하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몇 억, 엄청난 돈이 있다. 우리 이사하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니 친구 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지? 로또 된 거야? 아니 네가 어떻게 이런 큰 돈이 있는 거야?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그 돈을 벌었지?
이런 얘기인 거니까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부모님의 입장에선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를 알아봐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큰 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셋째, 이 청원, 즉 탄원서를 낸 이유에 대한 걸 적어 놓으셨습니다. 현재 가족들은 재판이 진행되며 현재 범죄 인도 심사도 있죠. 그리고 코로나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집도 집행이 되어 논 200평 가운데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다. 미국에서 자금 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로 재판을 받으면 50년, 100년 정도가 나올 걸 가능성이 많다. 중학교 중퇴, 그리고 음식 문화도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교도 생활하는 게 그건 본인, 손정우에게도 가족에게도 너무 가혹하다. 자, 국가로 보면 국민은 자식과도 같은데 어떻게 뻔히 알고 있는 사지로 보내야 될까?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엄연히 3권 분리인 나라에서 재판까지 받고 형을 다 살았고 가족들의 고통이 지금까지 있는데 다시 구속으로 미국으로 인도한다면 어떤 부모라도 참담할 것이다. 미국의 9가지 기소, 개별적 기소였다면 한국에선 포괄적 2가지 기소. 맞습니다. 여기엔 2가지 기소만 적혀 있습니다. 다시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 말꼬리를 잡습니다. 판결문을 보게 되면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이라는 말 안에 국제 자금 세탁이 포함되어 처벌을 받은 것이다. 아버지 주장입니다. 현재 변호사가 무엇으로 싸우고 있는지가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비트코인이 미국 환전소로 한국은행까지 오는 모든 과정을 조사받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지 이건 미국의 재판대에 세우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이게 미국에 인도된다 생각해봐라. 아무리 어렵고 불우한 환경이라도 죄에 대해 면죄부를 들 수는 없다. 죄에 대해 선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자국민이니 미국과 협상을 하여 자금 세탁기나 혹은 음란물 소지죄 등을 미국과 상의를 한 뒤 여죄를 대한민국에서 형을 받게 해달라. 이게 이유였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 자금 세탁에 대한 문제, 그 문제지요. 전부 수사가 들어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 판결문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코인 지갑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사이트가 운영된 금액으로는 약 40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화로 말이죠. 그런데 추징금으로 나온 건 4억이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혹시 은닉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 판결문을 제가 살펴보게 되면 조금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수사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검찰 측이 확인한 모든 비트코인은 명의자가, 즉 환전소를 통해 알아낸 명의자가 손정우인 경우에서만 확인이 됩니다. 그게 4억입니다. 만약에 손정우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걸 개설을 했고 코인 지갑을 갖고 있는 거라면 그 나머지 자금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사분들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제 코인이고 손정우의 명의에 된 걸로만 체크했을 때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로 보면 국민은 자식이다. 주권이 있다. 일반적인 사람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죠. 국가의 세금을 왜 내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그런 많은 돈을 현금으로 4억 원 정도를 가지려면 단기간에 얼마를 벌고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될까요? 손정우가 정말 세금을 냈을까요? 자, 국가가 보호해야 될 의무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생각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문제가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면, 외국에서 손정우의 사이트 때문에 피해를 받은 아이들, 그 가족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라는 문제도 생깁니다. 물론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 현재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그치 그래도 외국으로 좀 보내는 건 그렇고 여기 안에서 법이 잘못된 거니까 법이 너무 형이 낮은 거니까 여기서 처벌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생각에 대한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싸우지 말아주십시오. 자, 이제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손정호 그 자체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카더라 말고요. 판결문이요. 여기 있는 판결문입니다. 저희가 내용을 다 공개할 수 없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 아닙니다. 이걸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4억 정도의 수익금 중 3억 정도가 압류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은닉재산은 없다. 제가 재판문을 봤는데 1심입니다. 주문. 피고인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유예형을 집행유예한다. 즉 유죄긴 한데 자유의 신분으로 내보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인 것이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 그리고 이 안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압수된 증거를 살펴보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정, 명의자 손정우, 계정명은 비밀, 여기에 남아있는 코인, 그리고 압수된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 하드에 있는 코인 지갑에 남아있는 것, 명의자 손정우, 여기에 있는 코인, 파워 레저까지 전부 각각 몰수한다. 3억 5,592만 8,317원을 추징한다. 이게 주문입니다. 자, 제가 여기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게 손정우가 재산을 은닉했을 확률이 있지 않나요? 라는 의심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들이 왜 손정우의 판결에 대해서 분노하는지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너무 적다는 겁니다. 1심 이후에 검사가 항소를 해서 결국 1년 6개월을 살게 되는데 미국에서는요, 손정우가 운영했던 이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에서 영상 한번 다운받았다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너무 적다. 외국에서도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내용인 것이죠. 이게 우리가 붕괴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근데 전 이 판결문을 보다가 되게 어이없는 내용을 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양형의 이유. 이 형을 준 이유에 대한 건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했다.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유리한 정상, 유리한 것으로 판단. 이걸로 깎아준 거죠.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들이 직접 업로드한 음란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게 유리한 겁니다. 올리게 만든 행동, 포인트를 줄게요 라고 하면 그걸 다시 재차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한 이 손정우에게 업로드한 음란물은 다른 데서 만들어서 올라온 것이다. 얘가 갖고 있는 건 그 10GB밖에 없었다라는 되게 이상한 판결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외국은 난리가 났는데요. 이게 과연 맞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이트 보시면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웰컴 투 비디오에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절대 업로드하지 말아라. 어른들의 영상은. 근데 그 어른의 정의를 15세가 넘는 애들 건 안 된다. 라고 합니다. 여기가 얼마나 끔찍한 사이트인지는 이제 아시겠지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보다가 정말 당황한 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손정우는 신상 등록이 됐을까요? 여기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 범죄 사실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즉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근데 이 뒤에 이런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손정우가 저지른 위 죄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고지 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법령에 적혀 있지가 않나 봅니다. 2018년 9월 7일이었죠. 그럼 만들었어야 됩니다. 근데 안 만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취업 제한 명령도 면제받았습니다. 즉 피고인에 대해서는요. 취업 제한의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사건의 범행 내용과 동기, 이 모든 걸 감안해서 말이죠. 이게 판결문입니다. 물론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래 일이 터졌어. 근데 왜 안 고쳐? 이상한 건데. 왜 시간을 끌지? 이런 문제인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 중에 하나, 바로 마지막 손정우가 정말 미국으로 송환될까라는 문제입니다. 미 연방 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에 아동 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로 총 죄명 9개로 기소가 됐습니다. 외국도 기소가 된 상황이죠, 손정우는. 근데요, 이미 다 나왔습니다. 징역 몇 년이 선고될까라는 얘기.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손정우가 저지른 범죄가 9개 범죄가 미국에서 발생됐고 미국에서 처벌을 받았다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아동 포르노 광고죄라는 게 있습니다. 아동 포르노 광고죄 징역 15년에서 30년 사이. 그리고 동종전과 1회 25년에서 30년, 2회일 경우엔 35년에서 무기징역. 아동 포르노 배포죄 5년에서 20년, 동종전과 1회 15년에서 40년, 아동 포르노 소지죄 5년에서 10년, 청소년 성행위 영상물을 미국에 수입 목적으로 생산한 죄 15년에서 30년, 동종 1회 시 25년에서 50년, 2회면 35년에서 무기징역. 그리고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덩어리가 큰 죄명에 나머지 죄명을 얹어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올려주죠. 우리나라는 양형 최대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쌓아갑니다. 해서 만약 미국에서 잡혔으면 이 기준에 방금 말씀드린 범죄에서 모든 걸 최소치로 더하면 징역 3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즉 100년 이상입니다.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범인이 1년 6개월이었죠. 자, 그 다음 궁금합니다. 그러면 과연 미국으로 어떤 것으로 송환이 될까? 정말 가능성이 있을까? 법무부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 및 법률에 따라 미국 인도 요청 대상 범죄 중에 국내 법률에 의해 처벌이 돼야 하고, 그리고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은 자금 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그것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버님이 알고 계신 게 잘못된 겁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국제법도 똑같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미국이 여기 있는 손정우를 송환하려면 우리에게, 우리나라 정부, 대한민국 법무부에 보증서를 써줘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소한 것 중에 다른 걸로는 처벌하지 않겠다, 국제자금 세탁으로만 하겠다라고 하고 데리고 가야 됩니다. 해서 미국으로 가더라도, 아마 가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더라도 국제자금 세탁 혐의로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국제자금 세탁 혐의로 징역이 나온다면 최고 징역 20년, 벌금은 50만 달러 정도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그리고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셨나요? 그래도 이건 정말 끔찍해.
아니야. 그래도 좀 이건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처벌하고 둬야 돼. 여러분의 생각은 자유롭습니다. 2020년 4월 27일 형기를 마친 손정우는 다시 한번 구속됩니다. 이유는 인도 절차를 준비해야 되니 말이죠. 5월 1일 손정우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구속영장이 합당한지를 다시 한번 해달라는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지만 5월 3일 서울고등법원은 단 15분 만에 끝내버립니다. 안 된다. 청구인 손정우는 도망갈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 주입니다. 2020년 5월 19일 공개재판 10시를 통해 일단 이 부분에 대해 범죄 인도를 할지 말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송환 절차지요. 그리고 이 심리가 끝나면 바로 나는 게 아니라 2달 안인, 즉 2020년 7월 19일 이내에는 결정이 날 겁니다. 우리는 어떤 다양한 중간의 생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정우는 끔찍한 죄를 졌다. 우리의 다양한 의견, 결론은 그는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우린 7월 19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법이 강화돼야 됩니다. 함께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한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